네덜란드 물 방어선 더치워터 디펜스 라인즈. 문화의 나라, 추로의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쟁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되면 암스테르담 특유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방어했다고 하는데요. 이 방어 시스템이 1996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세계유산은 암스테르담시 주변 135km에 이르는 대규모 방어선으로 1883년부터 1920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물 관리 목적으로 만든 방어시설의 유일한 예라 할 수 있죠. 16세기 이후 네덜란드 사람들은 방어 목적으로 리수공학 하이드롤릭 엔지니어링, 즉 물의 물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에 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암스테르담 방어선은 간척지와 복잡한 운하체계와 수로와 관문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방류와 함께 이용하는 45개의 군사 요새로 이루어진 만으로 암스테르담을 보호해왔죠. 1996년에 등재되었던 이 유산들은 지속된 논의를 통해 대폭 확장되어 2019년에 세계유산 후보지로 다시 신청했고요. 2021년에 재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재등재시키면서 3가지 등재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기준 2. 일정한 시기 또는 세계의 일정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어야 한다. 기준 4.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외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에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기준 5. 하나 혹은 여러 문화 혹은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인간의 전통적 정주지, 토지 이용 또는 바다 이용에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암스테르담 방어선은 19세기 후반에 생성되어 손상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으며 현대에 통합된 대규모 방어 체계에 뛰어난 사례로서 상당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 이수공학에 관한 네덜란드 사람들의 비범한 능력이 국가의 수도 방어에 모아졌다는 점에서 고유한 이 방식을 주목할 만하다 라고 하네요. 유상구역의 면적이 14,953헥타르, 즉 1억 4,953만 제곱미터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럼 이 암스테르담 방어선을 둘러보기 전에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덜란드의 국토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많다는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둑을 쌓아 땅을 유지했고 둑을 넘어오는 물들을 퍼내기 위해 풍차를 이용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은 네덜란드 수면선 개발과 더불어 독립을 위해 스페인과 싸운 16세기에 처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풍차가 지금은 네덜란드의 상징물이 되었죠. 사실 네덜란드 가보니까 이제 풍차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관광용으로 조금 남겨놓았더라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좋은 양수장치가 있는데 굳이 옛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1874년 요새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방어 체계의 도입으로 수많은 요새화된 마을이 자신들의 방어 역할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마을이 방어물 밖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되었죠. 요새 활용에 관한 법률 조항 아래 네덜란드는 기존의 9가지 방어 체계로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새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주변의 방어선이었으며 이 방어선이 마지막 보루였어요. 암스테르담을 방어하기 위한 지상포대와 반영구적 참호 형태의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이 방어선은 19세기 중반에 거의 완성되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다네요. 네덜란드 서부 지역의 간척지 체계가 복잡하게 얽힌 것은 물의 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보감 콘크리트 얼림포스트 콘크리트 자재를 적용해서 주요 방어선을 따라 요새를 건설하기로 했답니다. 1892년 새 네덜란드 수면선인 이후의 홀렌즈 워털리니의 북쪽 끝은 방어 체계의 동쪽 부분을 형성하게 되었죠. 또한 당대의 군사적 고려 사항에 맞게 요새의 일부 변경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무기가 급속히 발달하니 방어 체계도 당연히 변화해야겠죠. 변화의 첫 단계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어지는 주요 물길 입구의 요새인 이그모이든 부그, 북해수로 입구에 건설된 연안 요새와 이전 주더치에 인접한 도시의 에이맘이 된 동쪽의 섬 요새 및 연안 포대 2개를 건설했다고 해요. 방어선의 표준 요새는 2단계에서 건설되었습니다. 1897년 1906년 사이에 요새 18개를 건설했으며 설계를 변경하여 1908년 1914년 사이에 추가로 요새 10개를 더 건설했어요. 네덜란드는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표방하며 방어선 대부분을 만들었고 1920년에 완료했다고 해요.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한 1940년 5월 일부 범람이 있긴 했지만 홍수에 맞서 싸운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초기 요새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얼마 동안 계속 사용했고 일부 구조물은 국방부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중 일반에게 공개된 일부 시설들을 보고 온 것이죠. 방어선은 암스테르담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데 반지름이 약 15km 정도인 원형으로 2개 주에 걸쳐서 확대되었어요. 주요 방어선은 길이가 135km이며 수많은 보수 작업을 거쳐서 요새 45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요새의 유적은 도로, 수로, 제방, 정착지 등 기존 기반 시설과 연계되어 있고요. 주요 방어선은 이전에 존재하던 제방을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네덜란드 물 방어선 중에서 나르덴 성 나르덴 포트리스로 떠나볼까요? 문화재 답사를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세계유산 네덜란드 물 방어선 나르덴 성. 세계유산 네덜란드 물 방어선 중에서 나르덴 성 나르덴 포트리스로 떠나볼까요? 나르덴은 암스테르담에서 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로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나르덴에는 수세기에 걸친 방어선들이 있는데 이는 암스테르담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방어선 중 하나죠.
1350년경에 현재 위치에 재건된 나르덴에는 14세기 및 15세기 역사적인 건축물과 기념물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르덴은 요새 도시로서 독특한 마을의 모양으로도 유명한데요. 마을 모양이 하늘에서 보면 마치 별 모양 같아서 성형요새라고도 불립니다. 성형요새는 영어로 스타포트 트레이스 이탈리엘라고도 하는데요. 화약 무기의 발달로 구시대 유럽을 지배하던 얇고 높은 성벽이 너무 잘 무너지자 발전하게 된 요새의 형태입니다. 포탄의 폭발력이 커지면서 이전의 성벽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이탈리아의 건축가 알베르티에 의해 1440년에 최초로 탄생했으며 이후 1500년경 피사시에 의해 더욱 개량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수의 베스턴 즉 삼각형의 돌출구를 성벽에 만들어서 방위 효과가 높아지는 원리죠. 하지만 베스턴 하나를 건설할 때마다 약 10,000파운드라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어 1542년 로마시는 18개의 베스턴을 갖춘 성의 건설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방어력은 높지만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요새였네요. 성형 요새의 바깥쪽 성벽, 즉 외로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데요. 반달 모양으로 성벽을 제작하는 반올보인 레블린, 뿔 모양의 각고인 혼옥스, 왕관 모양의 보인 크라운옥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르덴 성은 하늘에서 보면 그야말로 별 모양이죠. 다음, 이제 나르덴 현지를 살펴볼까요? 암스테르담에서 전철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나르덴으로 갑니다. 예전부터 나르덴을 지켰던 대포들이 반겨주네요. 약간 풍라토성 분위기인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창고는 지하로. 네. 빈집이 많은 것 같아요. 드디어 미팅 장소에 도착. 미팅 장소가 나르덴 성의 사무실, 회의실, 박물관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 문이 요새의 내부와 연결되더라고요. 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배를 타고 나르덴 성형 요새를 둘러보러 갑니다. 배를 타고 요새를 둘러보다니 참 멋지지 않나요? 그것도 반일 동안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날아온 네덜란드에서 말이죠. 방해하지라도 왼쪽으로 주세요. 조금만 그려주십시오. 좌우로? 조금만 더 보이고. 항구 쪽에 잘 지나가 예전에 바다와 연결됐던 쪽으로. 이거보다 훨씬 좋네. No, it's right now to float on your dock on the lake, and they made a lot older. It's from there in the back. There's a small arsenal. That's from about 70. 나 이런 거 지나가는 거 너무 좋아. Now we are still in the harbor, and we are now soon going out in the beach. 아직까지는 옛 항구에서 바로 회사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No, not that I know. 저희도 이렇게 큰 회사가 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몽촌토성 해자 정도? 흔적은 남아있는 것도 잘 보이는데 혼자 남아있는 것 안타깝게도. Now we are going out in the beach. On the left and the right side you can see the vessel. 가져 나가시면 바로 옆쪽에 포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 오. 요. This is the deck. In the middle it's about 3 meters. Along the walls it's sometimes only 30. And there you see what I told you, the butter road. So that's the extension of the dike running through the ditch. And there are 2 columns on top of it. That's to prevent someone from going to the outside of the road.
이쪽이 이제 해상 방어를 위해 가지고 거의 한 평균 깊이는 한 3m 정도 됩니다. No, this is the last for the certificator trend mistake to our organization, restoration they did. They consciously level, show them sustained by themselves, so it was a restoration choice we did. 아까 전에 그 성대 벗겨진 쪽, 그때 벗겨진 쪽은 그 국가에서 그 재단으로 그 넘기기 전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쪽은 이제 그쪽이 이제 다 보존이 된다 보니까 그대로 쏜다고 합니다. 저기를 이제 일단 In September they will come and we'll 원하기 discuss it. 위해서는 이제 9월달에 회의가 있을 것이고요. Yeah, you see the case mate, which is the one that I pointed out in the 보시면 저희 포가 나올 수 있는 그 포문 저쪽에 딱 because when this area was bordering on the sea, this used to be marshy and you could pass through it theoretically. And the casemates in front of this bastion and the one over there had to defend this area outside the fortification. 저쪽에 이제 포문하고 저쪽에 있는 포문이 그 물리적으로는 이쪽을 바다에서 오는 적을 방어할 수 있도록 네, 오케이. 성벽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설계했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배를 타고 오지 않고서는 못 보네, 이거. 수영을. So this is a more ruinous. 저 1850년대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3m 정도 깊이 있습니다. 그 썰물하고 민물이 when the height more 그 썰물하고 민바시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제가 막아가지고 These walls, they are. 이쪽 그 성벽은 7세기 때 지어진 이제 성벽이라고 합니다. 이 성벽. There you have the other bottle. Yeah, there. In the middle? Yeah. Is it like a man built or? Yeah, it is Ravelin, and it was a protection, an extra protection of the wall between two bastions. So they are in front of every. No, and they never were. 그리고 지금 사람이 살지는 않았다. 원래는 저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니까. It's part of. 원래 뚫려. 이거는 사람 이렇게 위로 못 올라가는 게 좋아하는 건가? Yeah. 예, 이거는 그 사람들 그 못 다니게.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But these are reconstruction 980s. So the one that we saw originally. Yeah, yeah. 이건 1980년대 새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가 맨 처음 본 그게 원형이라고 합니다. 아. 말씀해주세요. 카메라. 저 위에 솔방울처럼 생긴 거. 솔방울처럼 생긴 거야. 중요한 거 아니에요? Side. This was the marshy area on the sea, and there's to protect the area between the fort and the sea. They built another small fort. We're going to it now and go around it. 지금 보시면 여기도 하고 그 나르 성을 막기 위해 가지고 새로 이제 지어진 지역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갈 곳은 또 이제 나르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지어진 조그만 성벽으로 이제 거의 하늘에서 볼 때나 스타지 전혀 그 감이 안 오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하늘에서 보면 이제 별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여기를 막 헤매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나와서 예. 들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궁금한 게 이 물이 지금은 민물인데 원래 처음에 지었을 당시에도 민물이었는지 바닷물을 들어왔었는지 처음에 바닷물을 막았다 그러던데.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바닷물 막았다고 하는 게 바닷물을 어디서 끌어왔는지 왜냐면 보시면 이제 원래 이게 앞에가 바다 아니에요? 여기 바다예요. 원래 여기도 있던 거를 막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물길이 강대에서 They started making the highway. 하여간 처음에는 바닷물인데 이거를 다 At that time, 민물군다고 하는 around the garden, they still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바닷물들을 빼서 민물 만들었죠. 그거를 담수로 담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됐죠. 민물이. 그럼 이 민물은 어떻게 담아? 원래 바닷물이었는데. 여기가 다 바닷물이었던 새로
해변도처럼 여기는 아직 호수화가 된 바닷물을 그때를 담을 만들 때 저기로 처음 바닷물이 들어왔겠죠. 막아버리니까 민물이 탕 바닷물이 민물로 잘 호수화가 되는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도 공유되면 어쨌든 소금이 남아 있어서 그 편하지 않으니 일단 한번 먹어볼까? 근데 이게 연꽃도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민물이 분명한데. 네, 민물은 확실한 것 같아요. So you have the lake and then 그게 광이 수로 진입을 해가지고 감소하겠다고 또로 흩어져 있고 지금 바다하고 수로 만들 수 있는 the lake. So at bottom that part. So like make low lose otherwise. 그 수에 이제 투명이 너무 이제 되면 저쪽에 있는 방벽에 있는 쪽에 해가지고 수를 바다가 더 남고 여기도 좀 It's also the lake. Yeah. The also completely dry or lot. 때문에 거의 빗나가지고 그때 너무 여기가 수면 비는 지금도 오는 것 같고. 별로 없을 것 같아. 지금 조금씩 오지 않고 맞은 것 같은데 지금. That's what we fighting. Okay, yeah, we're continuing the 해수면 아래 있는 좀 안돼 보니까 쪽 hướng 공적으로 저쪽이 홍벽 So the area 앞쪽이 홍벽이 가게 돼서 아 방금요? 민물이 계속 이렇게 거기 이게 크기 한번 예. 나도 하나 물어봤죠. 방문객들을 위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나 답사 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하고 있는지. Is there any programs for visitors or like what can they programs are and that's the thing. Here we are actually on the right. You have there you have and it has a very special construction. The right part, see that there are ports on it, and you can horizontally turn it. Normally you bring this one turn horizontal. 그 여기 저희 보시면 이쪽 그 성을 진입하기 위한 이제 그 다리고요. 근데 다리를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위로 열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반대편으로 바로 이렇게 그 안쪽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아래쪽 이게 앞쪽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로 열리는 거. 여기 이거를 보시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다리가 옆쪽으로 저기 1876년? Around 1870. 이건 1876년. 활용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그 작년에 비스터 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제 QR 코드를 이용한 지금 그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저희처럼 Designed especially for the railroad. 아, 그것도 And then they started 그 using it. 정도가 활용으로 이루어지고 자원이 풍부한 데는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해도 프로그램 재미가 없는데 다른 형식이야. And here you see the walls. So this is all earth. 이쪽 성으로 서고 이쪽은 토성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조그맣게 만든 그 성인데 거의 다 토성으로 만들었어요. And this is from the 1870. 이쪽은 1873년도에 이제 토성으로 만들었어요. 안쪽에도 그 병영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 벽돌로 만들어지고 위에 이제 흙으로 다 병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곽이나 아니면 고정으로 안에 큰 나무를 내던 나무. Actually, maybe when I see you, I can tell you. But I'm not. 사이에 친대요. 내가 서울에 사이 얘기해 주신다고. 근데 아마 지금 예상하시기로 2010년 된 So the sheets they will all be cut down and you was a large they cut down 전쟁 날짜 자세히 모든 나무가 크게 지금 제 박사님이
분명히 차례전보다 더안 된다고. 여기 지금 어떻게 오고 있는지. 네. 처음 출발은 여기서 출발. 네. Now we go back to 여기 와서 그래서 다리 밑으로 머리 조심하세요 라고 반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여기 그 접히는 돌리는 다리 네. 와서 지금 이렇게 나가. 좀 다리를 지나. 저기 있다. I still have to go look at study. But they were, because it's still at least, the ministry, so they played the slow bureaucracy of defense, very eventual. 원래 보통은 광고 그다음에 느린 행정력을 펼치면서 그리고 그거를 뜬금. 와, 뭐 날라갔네. 성격을 좀 And they, building many canals, viaducts, highways. You also find military. 그런 거 같아요. 인데 저도 지금까지 저희가 나오고 연리도 연결돼. 해저랑 다르게 The only rep, so this is the first origin. 쪽으로 생긴. Very happy that we did. It's very 다른 아래쪽에 있는 형사 영본이 있는 제가 이제 제가 이름 위로 나죠. 아, 예. 아, 이거 아까 봤던 거. 나오면서 바로 왼쪽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렵죠. 바로 대규모로 이렇게 나. Yeah, they okay. Yeah, they get this time. That's very very old. They can get up to 1.5 meters. 태오 같은데 Yeah, it's 엄청 일정 같이 so this one. 그냥 맥이 And we have in another place, we have also a ditch. There are ducks. You see those fish? They just wait at the net for the little one to go out, and then they will eat right away. 우리 새끼들이야. We restore some parts of this wall. 여기 This 복원 part here in the corner. 여기 저기 지금 복원된 그쪽이라. There's one a little bit in the middle that stands out. What we did then 저쪽에도 이제 복원 작업을 지금 to go all the way. 저희 이쪽 성벽을 쌓거나 지금도 괜찮은데 균열이 가서 그런가? No, but it's especially that fall out, and some of the bricks are broken, but it's especially all new. 지금 연결 부위가 이렇게 지금 다 떨어져 나갔고 그 조금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복도 자체도 그 이제 해진 게 많다. 건축과 관련된 재단의 1년 예산은 그건데 계획으로 세울 때 Just 피어나시 place. 지금 갔다 왔는데 You also see there on the bottom now, there's bricks missing. 여기 이제 아래쪽 지금 비어 있는 쪽은 다 지금 띄어져 나간 쪽이고 떨어져 나오네. 물과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We have made small restoration project experience with all types of, and now we know the difference. We made a long-term 20 to 30 years, and say that every 2-3 years we do a lot project. So we will do a lot. 그 지금 5년 동안 참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쌓은 뒤에 10년에서 30년 정도의 2년마다 They no, it's part of pump. They pay for 국가의 지금 개발 청같이 신청할 수 있는
거를 환기 그쪽에서 순수익을 상당히 일반 회계가 아니라 고기는 뭔지 한번 This is 여기 이제 정박을 위한 정박을 위한 이제 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지고 이제 정박시켜. 여기다 좀 박을 했나? 여기 그 정박 문이 있는데 수리는 같이 문자고 So we finance 유도의 직성 같은 경우는 세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나 보여준대. 굿! 와우! 진짜 뛰어들어. 여기 네덜란드 아이들도 내주로 한 10회 됐나 몰라. 여기 아니야? 여기 탔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갔던 데는 그 쪽과 연결된 성벽 지금 가는 데는 땅 쪽과 연결된 그 성벽 쪽으로 있습니다. So here you see the flank, and Oh. you see the shed, it's square, and it's in 2 layers. So that's the lower part, and back there you see the right.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포르가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은 좀 커브 쪽으로 이루어진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And there you see this part of the bastion comes out, protect. 이제 이쪽에 포르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쭉 튀어나오게. What is special in the and here in the bottom there is 5. That's so 다른 성벽 이유 보시면 2개 구멍인데 저 지금 포구거든요.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보시면 5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포구가. 내부에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So inside there is a space. 아 예, 여기 안에 그 공간 있다가 it's there's 2m하고 5m의 with a corridor. 그 다음에 복도가 여기 이걸 서로 연결하고 있다고. Yeah, we still there you see the other side. 여기 공간이 나눠져 있고 바닥 This is the left. 가는 곳은 지금 양쪽으로 여기 그 부분 입질에 대한 방어보다 해상으로 오는 내리를 위한 제가 대동 공격하는 이게 지금 하고 포로 선돼 있는 데는 그쪽 상에 대한 이 반대쪽이 반대편이 바다를 보여 막아는 형태로. Now we are out of it. To the Naarden Trekvaart, straight canal all the way to Muiden, Port City. Then you go by Bodu. Yeah. 이쪽 이쪽 해상도로는 지금 다른 그 성 마을까지 이어진 그 직선으로 이어진 그리고 이쪽에서 말들이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말들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성벽 성에 호수가 It depends on much. For the if I want 안에 건물 지금 20년 집을
따라가지고 허가증이 있어야 돼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내 가지스터 센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부를 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허가증이 없어요. And then you have to ask for a permit again. But if you keep the colors the way they are, what do you do? You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apply for a permit. In terms of the color, how do they By you can scratch away layers of paint until you reach the root, and you can get an idea of how the colors change through the years. And our special research, and they know at what time they use color, and from their knowledge and through microscopic research on that, you can see how it was already. 건물의 색깔도 이거를 검색 다르게 할 때도 화이트 그렇게 건물 색깔을 테스트 치고 랩에 오래전에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칠할 때는 이렇게 그물려서 가격을 준다든가 스페셜 렉션 That's where if you are not have to be like well, as a color you can everybody can be a color, but it's there are to obey those rules there. If you as a private bird you want to all attention, but you are not leaving the practical aspect. It's very so people know each other, and if you are people will know soon. 여기 네덜란드 에너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있다가 잘 갖고 있는 직접 같은 걸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다 알수 있는데 More of a town with a 네덜란드 서울에만 now we are doing research rather not the factory technical that supposed to be, and she is doing the 말해도 하고 네덜란드 물 방어섬 세계유산 나르덴 편은 2부로 네덜란드 나르덴 여행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에서 나르덴 성을 둘러싼 해자를 모터보트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셨는데요. 2부에서는 걸어다닙니다. 여긴 나르덴 성벽 내에 있는 벙커입니다.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터널을 통해 벙커로 들어가면 한쪽으로는 이렇게 자전거 가게가 나옵니다. 옛 성의 벙커에 있는 자전거 가게라 멋지지 않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도 전시관을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여기도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벙커를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요새 안쪽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역시나 자전거 가게에서 놓았을 많은 자전거가 저 앞에 보이는 구멍이 벙커의 출입구고요. 우리 일행들이 요새 내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곽은 성벽 내부에 실내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내부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벽을 단순히 방어 울타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는 실내 공간을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실내 공간을 안 만들면 방어력은 높아질 테니 그러한 장점 때문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 한반도의 성벽들은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을 할 듯합니다. 본인들의 나라에 남아있는 성벽에 비교해서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사진. 요새의 주변은 보셨다시피 이렇게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 정말 방어에 용이하게 생겼습니다. 성벽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면 요새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도 그렇고 이 사진도 그렇고 안내판에 이 시설들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사진으로 보신 공간들을 베스턴 터프푸트라고 부르나봐요. 그곳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요새의 성벽에서 다시 마을로 들어와서 인근의 다른 방어시설을 둘러봅니다. 이 요상하게 생긴 섬이 바로 여기랍니다. 인공섬으로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적군을 방어하는 시설이죠. 주변으로는 요런 시설도 있고 요런 시설도 있고 요런 시설도 있습니다. 이 시설은 벙커네요. 창고였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보관하던 시설이었을까요? 옆으로는 벙커의 내부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관도 있고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성벽의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부로는 토성으로 튼튼하게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내부에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 성이네요. 자, 이제 네덜란드의 선생님들의 안내를 받아 성 내부 마을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보이는 이쁘장하게 보이는 건물이 이 동네에서 유명한 호프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프집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프 겸 레스토랑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음식이 나와요. 동네 맛집이라고 하는데 먹어본 느낌은 네덜란드 향토 음식점에 온 외국인이 먹는 느낌. 이 건물은 나르덴의 옛 시청사이고요. 시청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이 그림은 옛 나르덴의 모습이래요. 성형 요새가 되기 전이네요. 1층의 모습입니다. 나르덴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네요. 우리나라도 왜 시청 가면 이런 게 전시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시청의 회의실 같은 곳인가봐요. 여긴 2층의 모습입니다. 시청사의 모형이 있네요. 이 동네의 문화재급 건축물이었습니다. 여긴 3층인데요. 지붕에 구조재가 드러나 있어서 이 서양 건축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중간중간 구멍난 보드를 보니 예전에 다른 구조로 사용되었던 보인 것 같아요. 나르덴 시에서 간단한 만찬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의자 없이 서서 즐기는 스탠딩 파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마포 서서갈비 정도 되겠네요. 이 안주는 콘에 참치가 들어있는 건데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건축물이 고풍스러워서 그런지 맥주와 와인, 간단한 안주가 있는 검소한 자리였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대표가 놓여있는 또 다른 요새로 갑니다. 다시 벙커로 들어가는데요. 이 벙커의 내부는 이렇게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어서 나르덴 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오면 대포가 놓여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일본의 조총을 전수해 준 거 아시죠? 바로 그 조총이 일본의 신무기로 임진을 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대포도 홍위포라고 해서 청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 전해졌는데요. 병자호란을 일으켜 쳐들어온 청나라군이 이 홍위포로 남한산성을 공포에 떨게 하여 조선의 와의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유럽에서 전래된 무기가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꾸게 된 것인데요. 그만큼 17세기 전후에 유럽은 화약 무기를 엄청나게 발달시켰고 발달된 무기에 맞게 방어력이 높은 성곽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던 겁니다. 다양한 교류와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 유럽에 비해 아시아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배우는 입장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유럽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여 부자 나라들이 되었고 19세기 이후가 되면 한국, 중국 등 쇄국 정책을 취하던 아시아의 국가들은 식민지가 되거나 제국주의 국가들의 먹이감이 되었고 메이지 유신으로 일찌감치 개방적인 입장을 취한 일본은 유럽 제국주의를 받아들여 국력과 군사력을 강화하여 결국 한반도의 조선왕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죠.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어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일본은 문화가 부족한 섬나라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변화하여 군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류와 경쟁이 없이 발전한 나라는 동서양을 포함하여 어떤 사례도 없습니다. 발전하고 국력이 강력한 나라는 모두 폭넓은 대외 교류를 통해 성장하였죠. 아시리아도, 이집트도, 그리스도, 로마도, 진나라도, 원나라도, 청나라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교류와 경쟁이 없으면 외부와 차단하고 독단적으로 운영되면 그 어떤 조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요. 국가도, 지자체도, 마을도, 회사도, 협동조합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다 뭐다 해서 지방의 지자체들의 죄락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저 네덜란드의 대포 때문에 잠시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음으로 찾은 곳은 나르덴 요새 방문자 센터입니다. 관광 안내소 겸 전시관 같은 곳입니다. Hello.
toekomst gevonden, vooral in de luchtvaartbedrijven. Denk aan vliegtuigen met rollen. Die laten zich door verdedigingsduurde water natuurlijk niet tegenhouden. Het idee is ingehaald in de tijd. En in 1951 wordt de Nieuw-Hollandse waterlinie definitief opgeheven. Omdat er rondom de forten niet of nauwelijks gebouwd moet worden, is daar veel ruimte over gebleven. Dat zorgt nu voor een prachtige vorm, hartstikke van ons land. Sinds 2004 is de Nieuw-Hollandse waterlinie nationaal landschap. En in 2009 is het benoemd tot Rijksmonument, het grootste van Nederland. Het is daarnaast sinds 2021 UNESCO Werelderfgoed en staat daarmee in het rijtje van militair werelderfgoed zoals de Chinese muur en de Romeinse limes, de grens van het Romeinse Rijk. De linie heeft dus misschien nooit echt geschermd, maar het is wel een uniek monument. Uniek in Nederland en in de wereld. Want nergens is er een verdedigingslinie die op zo'n grote schaal land in de water kan zitten. Het mooie is dat het groot 영상관을 나와서 다음으로 이동. 이런 디스플레이가 또 있네요. 뭔지 한번 볼까요? 물로 둘러싸인 성형 요새 나르덴. 어떻게 보셨나요? 네덜란드에 가시면 암스테르담과 멀지 않은 나르덴에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르덴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뿅. 자, 네덜란드의 세계유산 네덜란드 물 방어선 나르덴 1두 편 잘 보고 오셨죠? 아직 안 보셨다고요? 그럼 1두 편 먼저 보고 오시고요. 이제 3편입니다. 네덜란드 물 방어선의 다른 요새들도 좀 보셔야죠. 폰스위크 성과 코트 안수이은 레크강에 있고요. 2021년 세계유산에 추가로 등재된 방어선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새입니다. 폰스위크의 타워는 1841-1848년 사이에 건설되었는데요. 워터라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타워로 독특한 건축미를 가지고 있어요. 적군이 레크다이크 둑을 건너는 것을 막고 레크강 반대편 둑에 있는 에버딩겐 요새와 협력하여 레크강을 봉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폰스위크에 가는 길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네요. 뒤에 저쪽이 오래전에 있던 이쪽 운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쪽 강이 라인 강이라고 하고요. 찌어졌다고 그럽니다. 해가지고 1930년대 파기 시작해가지고 이쪽 이 벙커도 이쪽 원래 저쪽에 있었는데 이거를 마무드라는 메머드라는 회사에 이거를 째로 끄집어내가지고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이거를 세계유산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 옮기는데 거의 한 200만 유로 하나 원래는 이쪽 방을 바라보고 있던 그거고요. 1930년대에 이제 만들어서가 이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저쪽 그 새로 수문도 1930년대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새로 생긴 수문이고요. 그 원래 수문은 이제 거의 200m 정도 더 들어간 쪽으로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 저쪽 건물들은 지금 원래 지금 세계유산 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 여기 지역의 지역 정부가 저거를 여기는 우리는 상업지역을 쓰겠다 해가지고 지역 정부가 저거를 허가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 구역을 할 때 지역 정부에서 저거를 제외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기는 원래 이 땅같이 다 평지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저쪽을 다 허가를 해줬다고 하니. Yeah? Got it? Let's go. 이제 사진 다 찍으시고. 참 재미있죠? 우리나라는 세계유산의 등재를 위해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덜란드는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세계유산을 등재시키는 과정은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연구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기도 하죠. 우리는 그 균형을 잘 맞춰야 하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계유산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개발하지 말아라.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상황은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막무가내로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니까요. 드디어 혼스위크에 도착했어요. 안내판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작은 컨테이너가 있어서 뭐하는 곳인지 들어가 봤더니 이 유적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참 조촐하네요. 명표도 있고요. 이쁘게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건물에 들어가니까 모형이 있네요. 정말 누가 뭐래도 요새 같은 형상을 보이네요. 이 설명문은 물을 이용한 방어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워터라인의 지도도 있고요. 아까지 안 양도가 뭐지 이게? 여기 포구라고 합니다. 총 쏘는 게 아니라 포. 원래는 여기가 없어요.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 저거를 잘못써 이제 이 빌딩하고 이 빌딩하고 이제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됐다고 합니다. 중간 쪽은 보시면 저기 이제 조금 더 얇잖아요. 저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망치 쳐가지고 좀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플렉스를 좀 주셔서 그런 지열성을 이게 실제로 만든 그걸 하거든요. 커텀으로 해가지고 그 만든 그 회사가 저기라는 거 합니다. 그 회사가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그 회사. 제가 아는 여기가 이제 그 수용소에서 제일 그 높은 그 반역자가 이제 여기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이거 그 난치의 치일의 문양 이거는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 반역자가 반역자. 진짜 반역자. 악질. 나선형 계단? 예. 나선형 계단 무섭지. 지금 여기 공사도 아주 많은 마음날 박수로 주셨습니다. 여기가 방금 들어갔다고 신 혼스위크 타워입니다. 더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옆으로 나 있는 산책길로 가다 보면 방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로 포를 쏴서 방어하는 것이 이 타워의 임무였죠. 타워의 단면이 노출된 부분은 이렇게 마감했네요. 지금은 주변으로 이런 염소들이 키워지고 있어요. 옛 벙커들의 흔적도 보이는데요. 네덜란드 선생님은 이 벙커를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셨어요. 요새를 빠져나와서 산책길 옆으로 벙커 구조물의 일부를 전시한 곳을 갔는데요. 현대적인 재료로 보존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물만 설치한 모습이네요. 현대 건축의 특징을 문화재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트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좀 쉬어야죠. 쉬는 장소도 요새입니다. 요새를 개조한 복합문화 공간이죠. 위크 AAN 디코르츠 위트흐라는 요새인데요. 해자로 둘러싸인 보루 같은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해자를 넘는 다리를 건너면 이런 모습인데요. 내부에 들어가면 옛 벙커를 개조한 회의실도 있고요. 야외에는 넓은 커피 테이블도 있습니다.
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서 이 레몬 음료를 마셨어요. 이번에는 베흐텐 성곽으로 가볼까요? 포트 베치텐은 18세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군사 장벽인 뮤더치 워터라인을 따라 세워진 48개의 요새 중 두 번째로 큰 요새라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침수되는 전략적 능력은 이 구역 내에 지어진 박물관의 가장 화려한 부분인 50m 길이의 모델을 통해 보여지고요. 방문객들에게 물을 무기로 이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수문 시스템을 보여줘요. 이 모델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 조그만 콘크리트 덩어리는 뭘까요? 바로 벙커인데요. 다른 데 있던 벙커를 옮겨온 거라고 해요. 아까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입구로 들어갑니다. 베흐텐 성곽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구성되는데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공간과 박물관, 야외 전시관 같은 시설들을 요새 곳곳에 배치했어요. 여기도 역시나 해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봐야 입장이 가능하죠. 간결하고 기능적인 네덜란드의 현대 건축을 반영한 다리입니다. 안내판 참 정감인데요. 베흐텐 성곽 모형입니다. 이렇게 요새가 펼쳐지네요. 저 빨간 건물은 화장실, 회의실 등이 있는 건물과 매점이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더라고요. 이 벙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보는 게 아니라 보존 처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현대 시계에서 이제 이벤트에서 필요한 것들 장비들을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그 순수익이 여기 50% 정도의 경비를 커버를 하는 잘한다. 이쪽에 그 문들이 작은 문들이 그좀 어떤 상징적인 그 보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이게 없으면은 계속 바람이 계속 여기가 계속 불어와가지고 여기 그 바닥이 다 젖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그 현실적인 그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한 200명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좀 정리한 이유가 저희 사운드 시스템을 다시 이제 달려보고 그러신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구조가 없으면은 그게 너무 소리가 울려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있어도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여기서 보시면은 그 적들이 이쪽으로서부터 앞쪽으로 쳐들어올 텐데 그 여기 숨겨놨다가 이쪽 뒤쪽으로 쏠 수 있는 그런 포대 여기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풍을 하려고 하면은 1시간에 한 6만 큐빅미터 정도의 그 통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 안에 다 벌써 다 그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여기 지금 이게 여기 다 아래쪽에 설치가 있는 선단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설치고 1cm부터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Also, we designed the doors that I put inside. Not to touch the long term. So when it goes up this way. Yeah. 여기 지금 보시면 그 프레임이 없는 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거를 그 터치를 안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이 문을 여기 이 바깥쪽만 열리게 되는데 그 이상 상황 시에 사람들이 바깥으로 열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Also, here we try to be honest with the When we started the project, these were closed. They're going to break. 이거는 지금 여기
여기는 이제 힌지, 창문을 위한 그 힌지가 여기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두 개의 창문들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날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구조를 그대로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돌이 움직이는 거예요. So this is important in the case of this is the 아, 저 위키피디아 어떤 이제 진정성과 관련돼서도 이제 언제 시기에 Originally, because we stored inside, they would take it outside and they would shoot the outside. Later on, they turned the 아니 그 여기 포를 꺼내 와가지고 그냥 설치할 수 있는 창문들 I 창문들이 don't know what to think about this wooden construction.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But here's an addition from the 1920s. So where they built in fast-firing gun. So it was stored inside. 여기가 이제 빨리 쓰기 위해 설치된 1920년대 설치된 곳이고요. 그다음에 저쪽은 그냥 그 창문만 있었고 1920년대 그리고 포를 이쪽 꺼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발사할 수 있도록 네, 이쪽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So the 1920s. 여기서 보시면은 20년대 포에 포의 문제 그 사격 그 앵글을 위해 가지고 여기를 깎아낸 흔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1920년대 깎아낸 거를 여기 2010년대 여기도 이제 저거를 비슷하게 깎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쪽을 깎아낸다고 했는데 그 깎아낸 당시에 이거를 하시지 않고 그냥 일일이 섬세하게 미세하게 깎아낸 이유가 저거를 이제 디자인을 좀 매치하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깎아낸 사람들한테 이거를 진짜 잘 깎아낸다고 하면은 그 보상으로 맥주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그 사용자들이 미세하게 Yeah, of course. But this is also nice that you make the people, the workers, they are really proud of this thing. So it's something to be proud of. 이 한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 디자이너 관점에서는 이제 디자이너만이 이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디자이너 관점에서 디자이너 관점에서도 이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기. 이제 이 베흐텐 성곽의 하이라이트인 야외 전시 공간과 박물관이 남았는데요. 푸릇푸릇한 요새의 오솔길을 지나면 야외 전시 공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공간은 로마 시대의 유적이 확인된 곳에 조성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과 박물관은 다음 편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네덜란드 물 방어선 헌스위크와 베흐텐 요새 일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베흐텐 요새의 또 다른 볼거리인 카스텔럼 팩시오를 먼저 둘러볼게요. 고대 네덜란드어로 베흐텐을 의미하는 팩시오는 서기 4년 또는 5년에 설립된 저마니아 임페리어 지방의 로마 카스텔룸이었습니다. 카스텔룸은 로마의 작은 요새 또는 탑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의 명칭을 해석하자면 베흐텐에 있는 로마 시대의 요새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튼 여기는 플레보호수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분기되는 베트강변에 위치하고 있다가 고고학 조사로 확인된 것이지요. 이곳의 고고학 조사에서 확인된 로마주화는 이 카스텔룸이 티베리우스 형제의 명령에 의해 건설된 후 서기 4, 5년에 그의 원정에 참여했음을 말해줍니다. 로마의 국토확대를 위한 전투의 출발점으로 사용되었던 요새로 추정되는데요. 서기 40년에 칼리굴라 황제는 고대 브리탄부르인 러그던 베터보럼을 여행하는 동안 팩시오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포도가 치웠던 유적에서 있었던 1995년 발굴 중에 고대 우표가 발견되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로디어스 황제 아래 팩시오는 유세어되었는데 서기 70년경에 있었던 게르만, 바타비족의 반란으로 완전히 불태워졌다고 하네요. 이후 기병편대에 의해 다시 재건되었고 서기 138년에서 161년 사이인 안토니누스, 피우스 안토니누스 파이어스의 통치 기간 동안 유세는 다시 벽돌과 돌로 재건되었습니다. 서기 200년 이후에는 강의 연속적인 퇴적물이 배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효용성이 떨어진 이 유세는 서기 275년에 버려졌고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후 오랫동안 포도밭으로 이용되다가 발굴 조사로 다시금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유적을 실제로 가보실까요? 작은 안내판이 이곳이 유적임을 말해주고 있네요. 저 오솔길의 끝에 카스텔론 팩티우 유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의 군사유적이 있는 서울 광진구의 흑련봉고로 정도가 비슷한 성격을 보이는 곳이겠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유적을 고고학 조사한 후에 유적을 보존하고 시설을 정비해서 문화관광 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지 비교해서 영상을 보시면 훨씬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으로 3개의 직사각형이 보이고 옆으로 길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유적에서 발굴된 흔적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것이 길인지 성벽을 표시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 유적을 보존 정비한 선생님께 왜 이렇게 안내판도 없이 표시만 해두었냐고 물어봤더니 방문해서 보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실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나중에 자료를 찾으면 정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유적 정비 방식이죠.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벙커 유적 정비 방법에서 보이는 간결함과 비슷한 마인드로 정비하신 유적으로 보입니다. 잔디는 이쁘게 잘 깎아 놓으신 거 봐서는 관리를 누군가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성벽이 있던 부분은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양한 오브제를 표시해놨는데요. 이 사진의 오브제는 발굴 조사가 진행된 구역을 표시한 평면도네요. 사실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 도면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렇게 간결하게 표시해 놓았어요. 성의 없다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은 보고 그냥 경관만 즐기고 갈 사람들은 지나쳐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해설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벽돌로 된 부분은 예전에 벽돌로 재건되었던 요새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겠죠? 아무런 설명도 없지만 그렇다면 이 네모난 표시는 뭘까요? 아마도 요새 성벽의 실내 공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길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봐서는 아마도 요새의 대문이 있었던 자리를 표시한 것일 겁니다. 그 위에도 다양한 오브제를 설명과 함께 올려놨네요. 이건 발굴된 유물의 복제품인 것 같고요. 이 역시도 발굴된 철제 유물의 복제품을 올려놓은 것이겠죠? 포터 프린서펄리스 시니스트라 웨스트포트라고 써있는데요. 서문자리인가봐요. 이 문자리에도 많은 출토된 많은 유물이 표시되어 있네요. 실제 유물은 볼 수 없지만 복원품들은 볼 수 있는 얄방물관 형태네요. 아주 간결한 설명만 되어 있는 이 오브제도 발굴 조사된 지역을 표시한 것 같은데 네모 하나 3개 변화는 아마도 유물 출토 빈도수와 관련된 거 아닐까 해요. 여기엔 실제로 출토된 유물을 볼 수 있도록 넣어놨네요. 토기편도 있고 워편도 있고 동전도 있네요. 유물을 만져볼 수 있도록 콘크리트판에 박아놓기도 했네요. 이 유물들은 많이 출토되어서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었겠죠? 오른쪽 아래를 보면 어디서 출토되었는지 네모판에 표시도 했네요. 대충대충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기도 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아마도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을 박아놓은 것 같은데 그 유물들로 원래 있었던 구조물의 재료를 느껴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주변 경관은 이렇게 탁 트여 있는데 그늘 하나 없습니다. 날 좋을 때는 양산이 없으면 얼굴이 엄청 타겠어요. 이 유적을 정비하신 네덜란드 선생님이십니다. 본인이 정비한 유적을 멀리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에게 설명하면 참 보람있겠죠? 다시 근대 베으텐 요새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박물관으로 들어갈 차례네요. 이 박물관의 이름은 워터라인 박물관인데요. 박물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서 설명드릴게요. 워터라인 박물관은 1588년에서 1940년 사이에 네덜란드를 방어하는 물의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박물관은 개인의 이야기들, 원본 요소 및 복제품, 작업 모델 및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워터라인의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더 뉴더치 워터라인의 50m 길이 모델이 아주 흥미로운 박물관인데요. 방문객이 직접 작동하고 침수 및 건식 펌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방문하여 네덜란드인들이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물을 무기로 사용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 뭐 움직여요? 이건 뭐야? 이건 아직까지 그 걸어가는 저 이거 이거 게임이네요. 해가지고 이거 저거 뭐 이거 지키는 거. 아, 물을 이렇게 하니까 빼고 네,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네 이게. 해가지고 물을 채우는 거하고 빼는 거. 이게 수문 역할을 하는 거. 네. 이 적군이 여기서 오면은 힘을 잘 뺐네. 여기 보면 severe frost, fronts will go right across the frozen line from like. Now you see the wall? That's what it looks like. Which route are they going to take? We have to keep on soaring. The water line needs us all. Don't stop. We're going to freeze up.
Il a something to drink? Nee. Oh, maar dan moet ik eerst even opnieuw. 어디다가 강화사를 만들 건가 예. 지금 체크하시면 돼요. 네, 저기다 지도에다가 여기다가요. 오리지널리 여기 오토바이 타는 거 없었어. 원래 여기 암스테르담이고 예. 라인 따라서 지금 우리가 원래 알려주는구나. 네, 네.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사람이 한번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근데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동네 위치에 여기는 방어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뭐하라고? 그리라고?
정답을 알려주겠지. 첫 번째 오래된 그렇죠 맞죠 기사인데 주위에 보험을 못하니까 그 보험을 말고 오른쪽으로 또 하나 만들어야겠죠. 늘어나는 거예요. 끝났네요. 아, 재밌었어요. 이제 야외로 나와서 워터라인 뮤지엄이 자랑하는 네덜란드 물 방어선 모형을 체험해 볼까요?